술에 취한 여성들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2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상고장 제출한 정준영. 단톡방 최초 보도 기자 원망하고 있다. 정준영 단톡방을 최초 보도한 SBS 퍼니 강경윤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준영의 근황을 전했다. 강 기자는 19일 SBS 러브 FM 이재식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준영은 현재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람에게 전해들었는데 정준영이 저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게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준영은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의 근황은 전날인 18일 채널A 풍문으로 들어쇼에서도 공개됐다. 방송에서 한 기자는 현재 정준영은 사회에 나오기를 원한다. 형, 집행을 기다리는 불특정 미결수들과 함께 있는데 미결수들의 주문으로 서서 노래까지 불렀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이와 별개로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24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정준영의 친구이자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씨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리 오빠 정준영 최종훈보다 준형. 왜? 마약 혐의 영향 줬나? 버닝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유포 등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준형을 구형받았다. 특히 함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구형돼 이목이 집중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특히 함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리 친오빠 권씨와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연예기획사전 직원 허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고지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며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향후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이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사진과 음성 파일 등으로 피해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이 과정에서 약혼자와 가족, 고민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마약 투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점이 가중처벌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권 씨는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 씨는 앞서 사건 당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SNS에 반박, 댓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당시 익명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으신 니마, 현재 모든 조사 충실히 받고 있고 제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할 건 그쪽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남겼다. 권 씨는 2015년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미스테리 싱어로 출연하는 과정에서 유리 오빠라는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2016년에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정준영의 친구로 로이킴, 에디킴과 동반 출연하기도 했다. 원정 도박, 성매매 알선 가수 승리, 첫 군사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6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 씨는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답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유흥업소, 여직원 최모 씨와 김모 씨 등을 통해 2015년 9월에서 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9에서 12월 2차례 걸쳐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2억 원가량을 소진하는 등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와 도박자금 약 11억 원 상당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2016년 12월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 3명의 신체 사진을 가수 정준영 씨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우 박한별 씨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 씨가 운영했던 라운지바 몽키 뮤지엄과 관련된 이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2016년 7월에서 2018년 6월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씨는 2016년 라운지바 몽키 뮤지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 씨와 해당 라운지바에서 DJ 홍모 씨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당시 유리홀딩스 자금을 들어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총 2,200만원을 쓴 혐의와 2017년 유 씨와 버닝썬 자금 5억 3천만원을 몽키 뮤지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의견은 달랐다. 이 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상습 도박에서 상습성 부분은 액수, 횟수, 시기, 경위 및 동기, 전과 등 여러가지 재반사항을 고려돼야지 단순히 액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순전히 도박을 목적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간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뿐이라며 도박의 행위와 그 사실은 인정하되 상습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씨 등 5명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사진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 대상에게 성접대를 해야 할 동기가 없는 것은 물론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가담한 적 없다며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성명불상자라는 등 특정 인물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업무상 횡령 부분도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며 금액도 2,200만원이 아닌 일부분 반환돼 겨우 55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버닝썬 계좌에서 몽키 뮤지엄 계좌에 들어간 것은 브랜드 사용 대가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술에 취한 여성들을 함께 성폭